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은 우리의 가장 존경을 받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 잠깐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풍요롭고 잘 살게 된 것은 오로지 박정희 대통령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새삼 느끼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안이 꼬운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이런 야당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이재명이란 자가 저게 정치하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뭐 하는 사람인지 종북주의자인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정말 어지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특히 오늘 애국자 대한민국을 산업화를 시키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국은 이승만 박사가 이 나라를 열어줬고 그 다음 산업화, 그 다음 나라의 모든 것을, 오늘의 모든 것을 강한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바로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훌륭한 그 영웅적 치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도움으로 이재명이가 밥을 먹고 사는데 그 고마움을 일도 모르는 저런 자들이 과연 이 나라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느냐. 아마 지하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곡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버려놓고 있다는 것, 특히 야당 정치인들이 나라를 버려놓고 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정치를 하려면 인간의 기본적인 국가와 부합성을 갖다가 따져가지고 자격 없는 자들은 정치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그 범죄자, 범죄 경력자죠, 과거에. 예, 지금 범죄 또 혐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렇게 흔들게 만들어 놔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요즘 국감이 열리고 있죠. 국감이 열리고 있는데 이 국감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민주당이 국감을 완전히 자기들의 놀이방, 놀이터로 알고 야만의 놀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가 아니라 야만의 놀이터. 그냥 인격, 인권 없습니다. 벌을 세우지 않나 어떤 자는 말이죠. 어떤 XXX는 말이죠. 15분간 서 있어. 나가 있어. 또 어떤 XX는 말이죠. 뭐라고 하느냐. 이건 물론 민주당 사람들이. 한 발 들고 이 군복 입은 장성한테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자가 국회의원입니까? 에라이. 그 다음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런 국회입니다. 여기에 아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전단을, 북한의 전단을 날리는 정말 자유투사 있습니다. 탈북민입니다. 자유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애국의 나라로 생각하고 애국을 몸소 실천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박사강이라고요. 저는 잘 압니다. 그분 아주 성정도 반듯하고 키는 자그마하지만 정말 마음속에는 이 나라 또 북한에 두고 온 산하에 두고 온 그 부모 형제 또 같은 인민들, 불쌍한 인민들, 김정은 압제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불어넣어야 되겠다고 자유의 마음으로 피토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을 구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훌륭한 애국심을 가진 분입니다. 이분이 어저께 민주당 증인으로 뽑혀 나갔습니다. 근데 민주당 사람들이 완전히 피의자 취급을 하다가 혼났습니다. 박상학 이 대표한테.
이 대북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입니다. 그 북한에서 북한 군관하다가 탈북했습니다. 예, 아주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애국심이 강력한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인민들에게도 이 자유를 가르쳐줘서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 품에 안겨야 되게 하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그는 지금 자유 북한 운동연합을 만들어서 이 투쟁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소위 대북전단을 최초로 날렸죠. 이 사람이 이제 이 박상학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단의 위법성을 충당했습니다. 북한 전단 보내는 게 위법하지 않냐 하고 민주당, 물론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저게 친북자들입니다. 저자들이 친북자들, 친북자, 친중자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전단살포 위법 가능성, 저작권법 위반까지 지적하자 박 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말라, 나한테 모욕하지 말라.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국감장이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왜 북한을 싸고 도냐? 하고 소리를 냅다 찔렀죠. 그냥 손가락질 마. 나한테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나를 모욕하지 마.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 하고 그냥 항변하니까 이 자들이 말을 못하죠. 최고인민회의냐? 너희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이냐? 이런 얘기죠.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형사 피의자도 아닌 국정감사 증인을 갖다가 야당 의원들이 범죄자 취급해서 되겠습니까? 그거? 범죄자는 누가 범죄자인데? 국정감사 증인을 갖다가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저들이 범죄자 취급을 해요? 자기 당대표는, 이재명은 피고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박상학 대표가 피고냐고. 지그 당대표가 피고지. 형사 피의자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 국정감사 증인을 갖다가 야당 의원들이 지그 당대표처럼 피고나 되나 피의자나 되나 아주 멀쩡한 대한민국 애국자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말이지, 범죄자 취급하면서 말이죠. 대북전단 살포가 돈이 된다는 식으로 모욕한 것은 국회의원의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자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월권이라고. 월권이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탈권입니다. 탈권.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어디다 대고 애국자에게 대북전단 살포가 돈이 된다는 식으로 모욕을 줍니까? 인간 쓰레기 아니면은 뭡니까 이게? 애국자를 갖다가 대북전단 살포가 돈이 된다는 식으로 모욕한다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그게? 안 그렇습니까? 검찰은 작년에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박 씨 기소의 근거가 된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자, 법에서도 다 당연히 아무런 혐의가 없다 했는데 자기들이 뭐예요? 행편없는 자들 같으니라고. 박상학이요? 박상학이 어떤 사람인데? 탈북한 북한의 군관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탈북을 해가지고 도망을 나와서 이 자유를 찾아 자유의 품에 안겨서 여기서 이 자유를 맛본 박상학 대표는 이 자유를 북한에 있는 그 인민들에게 아르켜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 인간이 자유가 그게 소중한데 그래서 자유 북한 운동 전단은 살포하면서 저렇게 고초를 당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갖다가 칭송은 하지 못하나마 모욕을 주고 뭐 돈 되냐 하고 말이지.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게 뭐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거?
헌재라든가 검찰에서도 전부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렸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위헌이다 해가지고 싹 저 금지법을 이거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당이 만들었잖아요. 네. 국정감사법은 국정감사 대상으로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는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증인이나 참고인 명목으로 제한적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 씨처럼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범죄자 다루듯이 세워놓고 윽박 지르고 모욕하고 소리 냅다 질러대고 이게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 맞습니까? 이번 국정감사에서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런 자들 장면을 전부 녹화 다 돼 있을 테니까 이거 나중에 끝나면은 선거 때 그 지역구에 가서 다 틀어야 돼. 이런 자들이 이 헛소리하고 X소리 한 거 말이죠. 정쟁 상임위로 지목된 국회 과방위의 일반 증인은요. 2022년 14건에서 이번에는 149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증인이. 최민이라는 자, 정청래라는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노의 인간으로 한번 지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17명) 고발에 동행명령장 발부도 최소 26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니 영부인까지 동행명령장을 한 데는 세계에서 전후무합니다. 이들의 야만적인 처사를 갖다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민주당의 야만적인 행동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국정감사가 범법 수사처럼 변질됐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라고 조선일보 사설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마치 말이죠. 증인들을 갖다가 일반 증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놓고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말이죠. 추태 중에 추태에다가 강압 중에 강압에다가 이건 인간 쓰레기들의 집합자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정도로 말이죠. 야비한 그다음에 모욕 이런 것이 아주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그 과방위 국감에서 피감기관 직원이 쓰러지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사람 죽이네라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공직자에게 야 임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 뭐 이렇게 야비한 욕들을 퍼부어댔습니다. 아니 자기 직원이 쓰러지니까 놀라가지고 하도 윽박지르니까 거기에 쇼크를 받아 쓰러지고 하니까 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분노가 서려서 사람 죽이네 이거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예? 그렇다고 야당 의원들이 공직자에게 차관급 공직자에게 야 임마 이 자식아 야라 욕을 먹어야 될 자는 야 임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 이렇게 말했던 지그들 장본인이에요. 욕을 먹어야 될 자들은. 야 임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 이런 쌍욕을 갖다가 하는 아니 증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합니까? 국회의원이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저자들이 뭡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임마, 이 자식아, 이 XX야, 법관 출신 주제. 이게 국회의원이 할 소리들입니까? 이 민주당자들이 누구에게 차관급인 고위공직자에게 이런 소리를 해야 됩니까? 이런 자들이 국회의원입니까? 벌써 이제 야당 과방위원장 발언이요. 전체 한 사람들 발언의 20%를 차지했다면서 이 갑질이 아니냐고 따지던 여당 의원은 발언권을 박탈까지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입니까 이게?
박상학 위원장 말대로 이게 무슨 뭐 최고인민회입니까? 상임위원회가 최고인민위원회냐고. 민주당 대답해봐. 국정감사가 말이죠. 10월 유신 때 폐지됐습니다. 오죽하면 폐지시켰겠습니까? 에? 폐지됐다가 민주화 이후에 부활을 했는데 초기에는 권위주의 정부 견제 기능도 있었지만 지금은 입법부 정쟁수단으로 완전히 전락했습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거 국정감사. 이런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런 수준의 국정감사가 뭐 필요합니까? 아니 고위공직자 차관급 고위공직자에게 야 임마라니 이 자식아라니 이 XX야라니 에? XX가 뭔지 아시죠? 법관 출신 주재 이거 사람 모욕을 해도 보통 모욕을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자들은요 그 말한 것을 갖다 화면을 딱 캡처해 가지고 나중에 이 말한 자들을 전부 다 그 지역구에다 보내야 됩니다. 플랜카드에다 보내고 녹취 녹화 해가지고 말이죠. 예, 보내야 될 것 같아. 나쁜 자들 같으니라고. 이런 자들이 이재명이 믿고 까불어? 이재명이 믿고 까부나? 비는 게 없어? 국정감사가 오죽하면 10월 유신 때 폐지시켰겠습니까? 하도 개판을 치니까. 그 다음에 민주화 이후에 부활을 했는데 초기에는 권위주의 정부 견제 기능도 있고 좀 점잖게 하는 척하다 지금은요 입법부의 전쟁터입니다. 하면서 그냥 무슨 뭐 특권을 가지고 있는 방망이 치듯이 난립니다. 에? 국민이 아주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자들 때문에. 에? 지금 이 조선일보 사설자는 말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과였던 국정감사가 민주주의를 지금 타락을 시켰다. 타락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한심한 한심지경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